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3일 만에 정책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 청약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1주택자는 포함시키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집 있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더 사려고 할 때 은행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당초 대책에서 1주택자는 이제 규제 지역 청약 추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결국 정부가 좀 한 발 물러서기로 했네요. 네, 사실은 이번 대책의 경우에는 특별히 아주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1주택자가 이제 큰 영향을 받는 건 없었습니다. 이제 대출이 사실상 봉쇄되는 거, 청약 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예. 특히 청약의 문제는 어떤 게 이제 어떤 반발의 요인이 됐냐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더 넓혀간다 하는 소박한 꿈까지 원천 봉쇄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보완을 한 셈인데요. 이것 말고도 지금 조금씩 한 5일이 지났습니다만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1주택자들의 불만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13 대책이라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혹은 고가의 호화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그물이 촘촘하다 보니까 1주택자가 조금 불편해지는 면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5일 동안 계속해서 얘기들이 전개가 됐고 청약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한 채만 있어도 추가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데 좀 예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대책을 발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라는 표현을 써서 예외를 인정하긴 했어요. 예, 어떤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이사하기 어렵다든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든가.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참고로 연락들이 가나 봐요. 어떻게 그걸 입증할 거냐. 어떤 서류를 떼야 되고 이건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일괄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불가피하다. 1주택자지만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걸 가장 논리적으로 입증할 만한 어떤 서류라든가 방식을 채택하는 게 낫겠습니다. 은행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죠. 사례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저런 경우는 저걸 말로만 한다고 이제 은행 창구에서 믿어줄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이냐를 실수요자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대책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종부세 강화일 텐데요. 이를 두고도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 폭탄 논란은 이제는 더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최고 세율이 참여정부 당시 3.0보다도 조금 더 높은 3.2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과표 구간이 94억 이상이니까 이게 몇백억짜리 이제 주택을 가진 분들이니까 거의 해당되는 분이 없거든요.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 최고 세율 3.2%가 적용되는 분들이 82명 정도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종부세 폭탄이라는 건 조금 과한 느낌이 있고요. 또 실제로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될 분들이 한 34만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은 몇만 원 정도, 하나에 몇십만 원 정도의 종부세 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인상으로 쥐고 있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투기는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는 정도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종부세 폭탄이라고 일반적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표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 과표 기준으로 그럼 나도 해당되는 거냐 그러는데 과표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34만 명 외에는 해당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종부세 인상을 포함해서 이번 대책이 이제 상당 부분 내용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국회 통과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야당 수석 부대변인이 정답을 내놓은 정권이 없었다.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그래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어줄 때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야당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거래세 쪽은 좀 낮추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야 간에. 그러니까
보유에 관한 세금은 늘리되 예. 거래는 자유롭게 해줘서 시장이 정상화되도록은 하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논의가 더 진척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풍선 효과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5일이 지나고 보니까. 무슨 예. 얘기냐면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뛰고 이걸 원천 봉쇄해 놓으니까 상가나 토지 같은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하는 논의가 국회 내에서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예. 뭐 메커니즘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 부자분들이 이 서울의 주요 지역에 와서 아파트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외국의 자본들이 국내 아파트를 비싼 값에 사들여서 다른 주요 도시, 세계적인 주요 도시들처럼 외국 자본들이 이 부동산 시세 급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들도 지금 현장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멍을 막는 논의도 이제 정치권 내에서 있어야 되겠죠. 예. 이번 대책에서 이제 종부세 강화와 함께 주목되는 게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뭐 이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뭐 최대의 수혜자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막판엔 임대사업자 등록을 예. 하자 이렇게 몰렸던 이유도 예. 뭐 저희도 좀 책임이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임대사업자 이미 등록된 사람들한테 주던 혜택까지 줬다 뺐을 수는 없으니까 신규 사업자에 그게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막판에 오히려 등록자들이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임대사업자 혜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대출 규제가 없다는 거와 이제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좋았잖아요. 양성화시켜서 명명백백하게 몇 채의 집을 가졌는지 밝히고 수익을 누려라 이런 거였는데 취지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급등세에는 일조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예. 갭 투자를 이제 아주 활성화시킨 계기가 됐고 그래서 취지가 좋다고 부동산에 늘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정책을 통해서 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대책이 또 이제 단기간에 계속 좀 바뀌다 보니까 네. 많이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과연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하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투기 수요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어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축소된 임대사업 등록사업자, 임대사업 등록자들 혜택이 표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등록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정보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종합대책만 이제 8번째인데요. 이게 대책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피로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참여정부 당시에도 17번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시장의 심리가 형성되냐 하면은 정부가 뭘 하든 이젠 무조건 오르는구나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8번째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 마지막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 비교적 강한 해머가 나왔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투기 심리라는 두더지가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다시 고개를 내미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21일에 발표되는 공급대책이라든가 그 후에 보완대책들을 보면 예. 다시 투기 심리가 고개를 들지 이제 확실해질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제 수요 대책이 주로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21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 이제 택지 공급 방안들이 나올 텐데요. 예.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서울 지역이 되겠죠. 서울 지역에서 과연 그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했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동의했을까? 예. 협의는 진행됐고 뭐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호기심이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뜻으로 이제 매물이 부족하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호가가 뛰니까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해서 이 막차라도 타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개발 호재가 돼서 투기 심리를 자극하진 않을까 하는 일말의 우려는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될 텐데 아마 이날 다 발표된다기보다는 30곳 30만여 호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다 발표된다기보다는 아마 예.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 그리고 이제 시장에 주는 어떤
임팩트 같은 걸 고려하면서 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급 정책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좀 정부의 바람대로 좀 부동산 투기는 잡으면서 실소유자 혜택은 늘리는 이런 대책들이 실제 효과를 내는 대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이 하나일 수는 없는데요. 이제 답이 하나일 수는 없고 이것 하나만 있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돼 이런 건 부동산에 없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많이 느껴왔거든요. 다만 이제 참여정부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자체보다는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집으로 불로소득을 대거 벌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확실히 그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가 그냥 시즌2로 전락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당 대표뿐만 아니라 정부 장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전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어서 이게 갈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지 않으면 정말 그 뜨겁고 위험한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